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정령섬 찍힌 땅에 대한 보드게임 언박싱 및 간단한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은 지는 꽤 됐는데 지금 이제서야 개봉하네요. 사실 잘 왔는지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가 왔냐면 정령섬 찍힌 땅이 왔고, 그 다음에 정령섬 자연의 왁싱. 이게 라이트가 강렬하죠. 아직 이게 비닐로 아직 포장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정령섬 자연의 왁싱입니다. 그리고 정령섬 찍힌 땅, 그 다음에 정령섬 깃털과 화염, 그 다음에 정령섬, 이거는 프리미엄 토크팩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토큰팩이라고 하니까 아마 여기에 관련된 팩들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 또 토큰팩 두 번째입니다. 여기도 아마 게임에 쓸 때 유리한 이게 왜 어디에 쓰는 건지 나중에 박스 뜯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역시 얘네들은 아마 확장된 신들 같아요. 신들에 대한 거고, 또 꽤 종류가 많네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카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가 정령섬 확장판을 산 게 이렇게 내용물이 왔고요. 얘가 뭐의 확장이냐? 바로 요겁니다. 화제의 게임 정령섬. 제가 한 3번 정도 해본 것 같은데 이 게임은 사실 좀 라이트하다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 보드게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생이랑 해봤더니 이거는 어느 정도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좀 플레이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협력 게임이에요. 협력 게임이기 때문에 협력 게임이니까 사기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게임 운영상 자기가 편의성에 따라서 몰래몰래 좀 자기가 뱉다는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사기를 치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정령섬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성과 이렇게 열어보자면 이렇게 판들이 있죠. 판들이 그거에 이제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듈형이라고 하나 이런 거. 이제 내용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왜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들냐면 바로 요 보시라 여기 요거 때문이다. 이제 게임으로 치면 제가 게임 용어는 잘 모르지만 얘네들이 이제 차야 무기를 쓸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쵸, 이런 게. 근데 이런 게 보면 자기 스스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몇 개가 누적이 됐나.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4개 정도 모였을 때, 이런 모양이 4개가 모였을 때 이제 발동하는 거다. 그럼 한 요런 거를 4가지를 모았다 했을 때 그걸 스스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카드가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저처럼 산수가 약한 사람들은 내가 몇 개가 돼 있나 이게 바로바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토큰이나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아마 반영이 된 게 아까 이런 토크팩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 그쵸? 이렇게 모양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이 토크팩은 사실은 정령들 경고에 관한 건데 그러네요. 이거는 능력이 아니라 정령들의 능력인데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아닌가 봐요. 제가 생각했던 토큰이 아닌가 보네. 슬프네요. 아무래도 편집을 해야겠네. 자, 구성들을 보면 이렇게 공포 토큰이고 토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첫 번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원이 이랬다는 거 정도 쓸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찍기상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거 비닐 포장되어 있어서 이제 보드게임 하신 분들은 잘 알지만 이거 프로텍트 개념으로 앞 표지를 잘 보관하는 의미에서
비닐을 앞 커버만 이제 덮어두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제 보드 게임들 보면 하나도 안 뜯었다고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아마 보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거 세이머스 게이머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배운 건데, 이렇게 홈 있는 부분만 해서 뒷면만 떼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책 포장하듯이 비닐 포장. 이게 이렇게 해야 나중에 좀 손상이 덜 가고 할 때 유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의미를 주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은 게임들은 이렇게 보관해 두면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있는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장수 때 천장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드게임 인도 차이나라는 게임을 하나 그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날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손상이 안 됐더라고요. 다행히 위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또 한다는 그런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보시면 설명서겠죠? 설명서. 이제 다 까먹었습니다. 다 까먹어서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설명서. 토큰들이 있고요. 이런 공포 토큰이나 이런 것들 이제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아쉽네요. 저는 이런 토큰보다는 아까 그 카드에 있는 그런 토큰들이 더 입체로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요거 제가 말한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요거 이게 토큰화 됐네 이제. 그렇죠? 이런 거 제가 아까 말한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아마 토큰팩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한번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거는 자, 침략자들 마을 있고요. 자, 이것도 있고. 자, 요즘에 이렇게 비닐팩들을 좀 넣어주더라고요. 보드게임 하시는 분들 저게 꽤 민감해요. 자, 이거는 이제 원주민 마을 토큰인 것 같고요. 자, 얘는 뭐였더라? 얘도 설명서 봐야겠네. 넘어갈게요. 얘네들이 침략자입니다. 침략자. 그다음에 디스크, 카드. 이렇게 확장 모드를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추가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가 첫 번째 확장의 내용물인 것 같습니다. 왜 안 들어갔지? 북한놈이니까 밑에도 뭐가 있나 본데요? 밑에도 있네요. 이거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카드 범위 페이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령들 같습니다. 새로운 정령들 이렇게 경제를 걸고 별빛 무실생이래요. 이름은 뒤에 있거든요. 수많은 나무들, 고요한 안개의 장막, 불타오르는 역병과도 같은 안가품, 우뚝 솟아오른 화산, 변하는 고공의 이렇게 있네요. 정리들은 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가 동영상 첫 번째 확장팩 씻긴 땅인 것 같습니다. 다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프리미엄 토큰 팩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이번에도 칼로 한번 잘라서
아이콘들이 아마 나무로 되어 있거나 플라스틱 포크로 되어 있을 확률이 크겠죠.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우리 게임 업그레이드 소비가 솔솔한데 손맛이죠. 아무래도 종이보다는 플라스틱이나 침 느낌 나듯이 그런 목재 느낌이 나듯이 우리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마 그런 아날로그적 손맛 그것 때문에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디지털로 해도 되는데 말이죠. 모여서 하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토큰으로 되어 있죠. 아까 다행히 뒷면에는 이미지가 없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요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정령섬의 능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그런 능력 아이콘들 토큰이에요. 요게 있어야 내가 지금 몇 개를 모았나 더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겠죠.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토큰으로 나왔네요. 자, 이거는 이제 종이로 있는 것들인데 이런 거는 뭐 게임 하면서 있는 사용하는 토큰이죠. 이건 지금 처음 보는데 이거 확장해 쓰는 건가 봐요. 이거는 이제 공포가 누적이 되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뭐 그런 토큰인데 이것도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보면 토큰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빠라락빠라락한 게 좋지 않나요? 컴팩은 별거 없습니다. 게임을 하는 데는 없어도 되지만 또 있으면 또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토크팩 이게 1번이었는데 얘부터 먼저 개봉했어야 되는데 뭐가 어쨌든 한번 해보죠. 또 얘도 이런 식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하는 토큰팩을 사는 이유는 자기 만족도 있지만 나중에 팔 때 우리 게임을 나중에 많이 팔거든요. 그러면 풀옵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풀옵션 좋아하죠. 그래서 다 있는 게 기왕 사는 거 할 때도 그런 풀옵션을 찾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완벽주의자를 위해서 이런 거를 또 많이 사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하는 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이게 풀옵션을 많이 사봐서 플레이를 해보니까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거 귀찮아요. 이렇게 나중에 이런 막 토큰 많고 막 이러면 나중에 한 판 하고 나면 진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정리하기가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냥 종이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종이를 하지 않고 이런 걸 껴서 게임을 하긴 하는데 보면 이렇게 비닐 포장 있죠?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이즈라고 해서 그런데 보관하는 것도 한때 좀 유행을 하긴 했는데 지금 좀 시들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결국 정리하는 게 귀찮거든요. 이렇게 비닐에 넣는 게 빠르죠. 언제 오거나이즈 다 놓고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쁘죠? 예쁘기는 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못 참죠. 그쵸? 종이로 한다고 하면 저거 왜 샀냐고요? 저도 요즘에는 보드게임을 예전에는 무지성으로 막 샀는데 몰라서 한글화되는 거 다 사다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잘 안 사고 있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요거는 대충 애들이랑 못할 것 같다는 게임은 이제 안 사거나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매니아 분들이 사서 어디서 하고 있겠다 싶으면 이제 가서 그냥 게임을 할 텐데요. 저는 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연의 화실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죠. 한 이 정도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는 또 뭐가 있나 볼까요? 때마침 정령섬이 개봉을 안 해서 개봉을 해보는 건데 나머지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피규어 게임도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보드게임하고는 또 느낌이 굉장히 틀려요. 자연의 화신입니다. 설명서 있고요.
설명서는 간단하게 구경을 시키자면 이렇게 카드들이 있다. 설명서. 역시 토큰인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뭔가 새로운 그거 같긴 한데, 그쵸? 이런 것도 다 뜯어야 돼요. 뜯어서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상당히 귀찮습니다. 펼쳐지다. 여기도 새로운 신들이겠죠? 신들. 확장은 결국 신들이나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약간 뭐라고 하죠? 카드 게임 보면 캐릭터 많으면 우리가 좀 골라서 다양하게 즐기잖아요. 내가 이 게임을 너무 많이 했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기존에 있는 캐릭터가 질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신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게임이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게임을 할 수 있을지는 제 스스로 이제 의문이 드네요. 정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한번 샀으니까 샀는데 이제는 느낌이 와요. 이제는 이건 내가 안 할 것 같다 하는 거는 더 이상 사지 않는 느낌이 지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때 구입을 많이 안 하고 있죠. 네, 여기 그때는 처음에는 한글화만 나와로 해도 좋겠다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가 봐요. 이게 또 열심히 찍어주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는 일단은 돈이죠. 돈. 보드게임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싸서, 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보드게임이라는 게 참 이게 특히 개인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거 참 보관하기 어려울 거예요.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쌓아봐도 어마어마하죠. 이것만 해도 공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게임 하나만 해도 요게 이제 지난번 확장 첫 번째 점령성 풍판까지 하면 저도 이제 지금 들어갈 데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나 고민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요 추가된 신까지 한번 보고 할까요? 얘도 신 확장인가봐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들. 보드게임의 매력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림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일러스트 같은 보는 재미가 또 솔솔해요. 이런 거 디자인들 하나하나 이런 거 보는 맛이 또 좋아서 보드게임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림 보는 요즘같이 3D 시대에 2D적 감성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의 의미로도 보드게임을 좋아한다는 거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카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령성 확장 언박싱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 뒤에 이게 뭘까요? 이게 다 지도 맵일 것 같은데 얘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보드게임은 박스 비닐 포장이 중요한데 신중하게 자르다 보면 할 말을 잃었네요. 뒷면까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앞면 비닐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뷰 영상 찍으신 분들도 존경스럽네요.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찍지? 내가 지금 찍으니까 완전 개판이에요.
어우, 그리고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박스가 너무 커요. 커서 화면에 안 잡히네요. 촬영 장비가 폰이라 뚜껑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썬더로드 벤데타의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놓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딱 봐도 뭔가 매드맥스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 다음에 한번 앞에 피규어들을 볼까요? 이거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 얘네들 이제 게임에 사용하는 피규어 말인 것 같아요. 보시면 퀄리티를 볼까요? 이렇게 생겼고요. 목선까지 들어가있네요. 재질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아래는 좀 허접하네요. 위에만 보도록 이렇게 생겼고요. 보면 컬러만 틀리지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얘를 안 만나요? 얘는 희생을 볼까요? 지금 보면은 4인용인 것 같아요. 그쵸? 컬러도 4개고 이런 게 몰입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게임을 좋아하죠. 아까 초반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세 번째 레이싱 게임인데 레이싱 게임을 얘기를 하자면 실제 레이싱 테마 게임은 제가 재밌는 걸 못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그래도 공격도 하고 부시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박진감 느낌 때문에 구입을 하긴 했는데 게임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 요즘에 핫한 레이싱 보드 게임이 있었는데 키트였나?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는 제가 하도 많이 비워서 구입을 안 했어요. 이것도 보면 아마 카드 수납 공간인 것 같아요. 트레이가 있고요. 트레이를 빼면 여기 보면은 이제 간단하네요. 카드 덱이 있고요. 불법, 카센터 브레이크 이런 게 이제 게임의 테마를 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무법자 이거는 뭐 이벤트 카드 그런 거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제가 게임에 대한 정보를 대충 봐가지고 모릅니다. 해봐야 이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하네요. 구성은 이런 게임들이 재밌으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 세팅도 편하고 그렇죠? 세팅도 편하고 주사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주사위로 구성이 좋네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간단한 게임 구성 밑에도 있네요. 밑에 간단 이런 거는 아마 좀 이제 남성 취향의 게임이겠죠? 남성 취향의 게임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지금 이거는 캐릭터 같네요. 그쵸? 캐릭터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이제 뜯어봐야 알 것 같네요. 이렇게 보여있습니다. 요게 이제 본판이에요. 본판 구성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간단해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게임 세팅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게임성만 연구하면 어디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인데 그래도 모르죠? 왜 게임은 봤을 때는 간단해 보여도 게임의 시스템 복잡할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요거가 이제 안에 들어가는 그거 같아요. 그쵸?
얘를 뜯으면 다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는 걸로. 고양이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썬더로드 베테타 본판을 리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보드게임은 잘 안 보이시죠? 자, 바로 크죽죽이라는 게임입니다. 크툴루 지금마저 죽으리는 게임인데요. 보면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입니다. 크툴루 지금마저 죽으리니. 제가 알기로 이게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같이 합본으로 팔았던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비닐이어서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자, 이번에 이 안에 있는 내용 구성물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촬영 조건이 열악한 거 죄송해요. 자, 보면 이제 몇 번 게임을 해봤어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테마인데, 아컨과 마찬가지로 그런 크툴루에 관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판이고요. 구성을 보시면 기본적인 피규어 게임이에요. 피규어 게임이고, 얘는 이제 조사자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요런 게 뭔가 몰입감을 더 주는 거죠. 다양한 캐릭터들. 그래서 보면 수녀도 있고요. 수녀 날카롭네. 그 다음에 락스티네. 이 실제 러시아에 있던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한 것 같죠? 자, 이 양반도 있고요. 이 캐릭터가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 그 크툴루 세계관도 매력적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캐릭터들은 얘네들이 이제 창조한 캐릭터들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으면 뭔가 RPG 게임을 하고 싶은 PC 게임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또 테마성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든이라는 여자 캐릭터인데 살벌하네요.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캐릭터 시트를 보면 보시면 이 양반 지금 보니까 이지아나 선수가 테마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캐릭터만의 능력치가 있어요. 능력치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발동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의 크툴루님이 이제 소환판인데, 이거는 이제 내용을 보니까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게임판도 이렇게 보면 모듈형이에요. 이렇게 보면 약간 자기가 게임판 시나리오에 따라서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맵이죠. 맵도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보면 이게 참 보드게임의 매력은 이런 미술을 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게임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존재가 장난 아니죠. 거의 사실 이 일러스트 때문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자, 피규어 게임의 가장 큰 단점은 세팅이겠죠. 세팅과 정리가 잘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게임도 하기 어렵고 굉장히 번거로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매력은 바로 여기서 굉장히 웹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맞춰볼까요? 요게 이제 매력인데, 뭐가 매력이냐?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에피소드별로 박스가 있죠. 얘는 뭐냐면 우리가 팩업시킨다고 하는 건데, 이 안에 내가 요 시나리오 팩을 할 때 이제 있는 구성들,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구성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하나 이게 미니 확장 같은 걸 깨는 느낌? 이런 거 하나하나 열어서 내가 깼다고 할 때 그 설레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게 깼다는 느낌도 있지만은 뭔가 하여튼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툴루가 궁금하죠? 오늘의 메인 주인공. 자, 이것도 보면 피규어 게임답게 이거는 아까 신화판 보셨죠? 이게 이 게임에 보면 고대 존재가 이제 크툴루와 하스터 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 두 개를 누구를 하고 선택을 하냐 진행을 하냐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게임이지만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존재가 있는데,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크툴루겠죠. 크툴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일로
보시면 이게 쿠툴루입니다. 이게 제가 일러스트를 보고 산 것도 있지만 전시된 요 쿠툴루 요 디자인을 보고 와 저거는 사야 해 하는 느낌 있죠. 정말 이 피규어가 한때 이 피규어를 만들고 싶었던 꿈을 꾸었던 사람으로서 제 조연감은 1도 없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북미 요 외국인들 감성의 이 디자인이 이런 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약간 미형, 미남 이런 좀 캐릭터 쪽에 강하고 이런 쪽은 아무래도 아직은 북미권, 서양 이런 쪽 애들이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보드게임이 뭐 이러나 저러나 외국에서는 많이 찍히지만 국내에서는 별로 비주류 장르잖아요. 만약에 이게 주류가 됐으면 우리나라도 모르죠. 그런 디자인이 나왔을 때. 자, 그리고 다음에 살짝 볼 거는 우리 한번 조사자들 한번 볼까요? 말했지만 피규어 게임은 정말 처음에 세팅해 놓으면 사진용 게임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구성품이 많아요. 구성품이 많고 만약에 게임판을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꼬대에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을 하면 엄청 기차타는 거. 자, 한번 캐릭터를 보시죠. 아까 일러스트에 있던 조사자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것도 원래 더 몰입감을 주려면 도색을 하면 그렇게 예뻐요. 도색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아, 얘는 자꾸 휘었네요. 이 여자 캐릭터는 앞쪽으로 찍었네. 멋있죠? 이런 뽕맛에 사는 겁니다. 이런 뽕맛에. 이런 거 이렇게 어릴 때 그 일본의 건담 게임 고무로 된 그게 있었는데 그 손맛을 잊지 못해서 아무래도 그 영향이 남지 않았나 싶어요. 어릴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브루마블이라고 하는데 브루마블은 좀 좋아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숫자랑은 차이가 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캐릭터적인 건담이라든지 그다음 고지마 게임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인상이 남아서 아직도 확실히 저는 뭔가 테마성 있는 그런 게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담을 해서 그런지 그때 그 손맛 그것 때문에 이런 피규어 게임을 아직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피규어 게임의 단점이 뭘까요? 비싸요. 비싸. 사도 사람들이 여러 번 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상 나왔다 하면은 한정 수량 아니면 뭐 선주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사지 않으면 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때 질러야 됐는데 아마 지갑 사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부담이 큰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 봤고요. 다음 번째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살펴본 거는 이제 쿠툴루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보너스 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얘는 이제 뭐냐면 캐릭터 모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캐릭터 게임이에요. 다양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게임에 다양성을 주는 시스템인데 보시면 익숙한 사람 있죠? 한번 해밍웨이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이슈탄. 그 다음에 몰라요. 이 사람 아마 마피아 알카포네 같네요. 그쵸? 여기 아마 아는 사람들이 비슷한 초상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엑스트라 팩인데 실존 인물을 약간 바꿔가지고 여기에 크죽죽 세계에 가져온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또 새로운 신들이에요. 새로운 고대 신들이겠죠. 끔찍합니다. 이렇게 해서 쿠툴루 말고도 다른 신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고대 신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좋아한다면 잘 모른다니까 알기는 하죠. 자, 요게 이제 추가된 거예요. 여기 보면 뭐냐면 여기 아까 게임 캐릭터 키트 보면 종이였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위에 뭐 토큰이나 뭐 이런 거 올리게 돼 있는데 피규어랑 또 난창난창해요. 보면 요즘에는 거의 듀얼 레이로 나와서 그런 게 많이 이제 좀 보드게임 추세가 없어지는 추세지만 이렇게 플라스틱 판을 얹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게 해줘요. 그래서 좀 보면 게임하다가 흥분하는 사람들 있으면 게임판 흐트러지죠. 종이판의 가장 큰 단점이 그런 건데 그런 걸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좋아. 콜라보는 이 캐릭터 봐요. 엄청 많아. 캐릭터. 아까도 말했듯이 캐릭터에 추가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지만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고 거의 이런 거는 요걸 다 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엄청 물고 빨고 있는 사람이겠죠. 만약에 내가 아버지고 자녀분들이 있다면 아마 요거 하나를 가지고 빠져들기에서 6번 돌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저희 시기에 군대에 만약 여기 있었다, 군대에서 저희가 기억하기로 부루마블만 거의 찢어지게 했거든요. 군대 따먹기 얘기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할 거 없는 지금 시대 군대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때라면 가능했겠죠. 이 일러스트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러스트를 차근차근 보게 되는 셈이죠. 피규어는 뭐 멋있긴 하지만 도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저런 게 있구나 하겠지만 일러스트는 이렇게 또 꼼꼼하게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되면 뭐 게임 전체 세팅을 해놓고 봐야 여러분들 꿈이 확 차오를 텐데 제가 계속 찍는다면 거기까지 언제 한번 가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우는 게 귀찮아요. 게임을 했을 때 그때 촬영하는 게 제일 낫긴 할 것 같아요. 그죠? 이전에는 주마다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보드게임을 했는데 지금은 모임 한 번 나가기도 어렵네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래서 점점 보드게임이 책장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장식품? 장식품으로 산 건 아닌데 그렇게 되어가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자, 보면 이제 약간 에피소드에 관련된 팩인데 얘는 내용물이 많아요. 얘 안에 숨겨진 캐릭터도 많기 때문에 스피드 커요. 게임을 할 때 개봉을 하게 돼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열어볼 날이 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겠죠? 얘는 왜 여기 있을까요? 캐릭터인데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숨겨진 캐릭터인가? 자, 보시면 이제 우리 캐릭터 그냥 쭉 훑어보고 이게 제 몬스터보다 많아요. 엑스트라 팩은. 이거는 진정한 캐릭터 게임입니다. 정말 멋있죠? 이렇게 캐릭터들이 있다고 한번 쭉 한번 이거 찍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차니즘이 꺼내기도 귀찮고 항상 이거 보면 색칠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생각까지 말입니다. 하나만 까볼까요? 여기 고백이 피규어들 게임의 단점이 요거 꺼내고 나중에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신 카드 능력치 숨겨져 있고요. 단계별로 아마 저게 열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대신 짜란. 와 진짜 요런 게 세상에 나온다고 하면 정말 딱 봐도 끔찍하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고대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엑스트라 팩을 하나 살펴봤고요. 다음 거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이제 위쳐 마지막 리뷰인데요.
제 특징은 언박싱도 아니고 그냥 구성품 보면서 제 잡설이죠. 잡설하는 게 테마입니다. 자, 위쳐 이게 마지막 이제 같이 넣었던 확장팩 캐릭터들인 것 같은데, 이 캐릭터 간지나죠? 와일드 헌터입니다. 와일드 헌터. 로마 테마로 따로 해서 나올 정도로. 너무 빡치네. 시간이 걸리네요. 편집 좀 하고 해야겠네요. 자, 마지막 확장은 제가 놀랍게도 개봉을 안 했네요. 그래서 언박싱 진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드게임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앞에 비닐이 있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박스 표지 보호인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프로텍트도 하지 않는 사람이 뭘 이런 걸 신경 쓰냐 하는데, 제가 아직 여기서 세운 원칙은 방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작업실이 비과생으로 앞에 혹시나 누수가 왔을 때, 정면에 받았을 때 베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책장용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랑 취향이 안 맞아서 게임을 샀지만 한동안 플레이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오래가 돼 있는데, 저는 나름 이제 사람들이랑 플레이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좀 비닐팩이 벗기는 쪽 분위기로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예개봉 컨셉으로 테이크친다고 할까요? 자, 와일드 헌트 확장팩이고요. 여기 캐릭터 있네요. 새로운 캐릭터로 추가했을 때 쓸 수 있는 캐릭터 시트입니다. 듀얼 레이로 되어 있고요. 일러스트 하나는 정말 멋집니다. 보시면 와일드 헌트에 관한 캐릭터 설명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전번 거 보시면 개인 구성품 있죠? 이게 이제 와일드 헌트 개인 구성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얘에 관련된 캐릭터 카드 있고요. 하나 특이한 거는, 얘는 보통 보드판이 종이로 되어 있는데 아까 거에서는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보드판이 아예 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따로 사게 되어 있는데 독특하죠. 이게 피규어입니다. 이 해골은 언제나 이 반지의 상징. 멋집니다. 뭔가 셀프격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얘네들 아예 군중으로 있네요, 그쵸? 근데 이게 왜 떨어지네요? 코끼리 있는 것 같은데 빠졌네요. 이거 볼까? 멋지죠? 이런 게 게임판 위에서 움직인다고 우리 체스 하듯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입니까? 그런 맛에 피규어 게임 하는 겁니다. 피규어 게임이라고. 단점은 항상 얘기하지만 세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치우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대략 게임할 수 있는 공간이 커야 돼요. 커야 돼서 가끔 그런 분들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보드게임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넣어보고 다음 확장을 한번 우리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넣어버리고 치우고. 위쳐 전설적인 괴물들, 이것도 잡표지로 많이 쓰이는 몬스터예요. 괴물들이 이렇게요. 저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칼날 힘주다가 보드판을 긁어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오히려 이제 앞질려다가 똥되는 케이스 느낌, 그런 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와일드 헌트, 와일드 헌트 아니지, 전설의 괴물들 구성물을 볼까요? 똑같이 어떤 매뉴얼들이겠죠.
이거 돌림판 느낌이네요. 이거 보니까 이제 보스일 것 같아요. 보스. 요즘에는 이렇게 돌려서 이 에너지를 마킹할 수 있는 게 또 요즘 보드 게임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누가 생각해도 잘했어요. 예전에는 토크를 놓거나 아니면 카운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새겁니다. 아직 떼지 않은. 이것도 받은 지 꽤 됐는데 이제서야 여러분의 분량이 있으면 어쩔지. 하지만 이 게임사가 굉장히 잘 꼼꼼하게 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믿고 나중에 후속으로 해달라고 해도 이제 조치를 해줄 것 같은 히트 게임즈라 각 떠오르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이렇게 있고요. 예, 보드게이머들이 보드게임의 마음을 안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전설들의 괴물들 캐릭터입니다. 얼굴을 보여라. 짜잔. 디테일합니다. 이런 거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역시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해야 으아 하죠.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초딩들이 보면 환장합니다. 중학생들까지도 아주 가슴이 설레죠. 이런 거 맨날 핸드폰으로만 보는 거 이런 걸 이체로 접하기도 쉽지도 않고 접한다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문제는 과격한 친구들 만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의를 줘도 애들 뭐 어릴 때 요즘 거 생각나나요? 이렇게 박치기에서 살아남는 게 강하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좋은 장난감을 사줄 필요가 없었어요. 보면 때려부셨네. 얘도 한번 쭉 훑어봤고요. 보통 언박싱하면 이런 거 다 뜯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언박싱을 돌리면 넘어서 둘러보는 거 잡담으로 이것이 운명이길 나루파라는 배 들어있겠죠? 얘는 비닐로 예쁘게 분양하기 어려워 어려우니까 과감하게 벗겨버리고 배 진짜 배요. 건달. 이걸로 해서 아마 또 게임에 변화를 주는 거겠죠? 와일드 같은 양반이 나오고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쫙 나머지 확장들까지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면서 잡담 들어주면서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실 제 잡담 보드게임 작품은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벌써 몇 번 찍는데도 아직도 감이 안 와요. 이게 참 보드게임 찍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카메라 각도도 그렇게 기가 막히는지 잘 찍는지, 그쵸? 발음도 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계속 언젠간 실력이 늘겠죠? 자, 그래서 제 잡담 보드게임 이번 작품은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사실 제가 로빈슨 크루소를 제일 먼저 아무것도 모르고 보드게임을 샀습니다. 제 1호예요, 1호. 제 성인이 돼서 산 보드게임 1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샀냐? 그냥 우연히 제가 들어가는 덕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로빈슨 크루소가 해외에서 평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발매한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샀죠. 제가 그때 대학 시절에 보드게임 같은데 가서 뭐 카탄이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엑시스 얼라이언스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걸 능가하는 재밌는 게임이라고 하니까 구입을 했던 미친 게임입니다. 그때 펀딩? 그때 펀딩이었나?
그걸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 테마도 좋잖아요. 뭔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것도 뭐 보면 뭐 만들고 그 다음에 생존하고 테마가 기가 막혔어요. 보면 뭐 보시면 이 너덜너덜한 거 보입니까? 제가 얼만큼 그걸 봤는지. 근데 이 보드게임에 대한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십니까? 네, 여기 체크까지 하고 이건 못 팝니다. 이런 식 하면 뭐 공부하듯이 했죠. 지금 뭐 야광펜도 치고 제 습관인데 팔지 않는다는 주의로 팔아도 이거 감안하고 사라는 개념이겠죠. 네, 근데 뭔 소린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멤버들 모아서 게임을 하는데 이게 맞나? 이게 재밌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문득 드네요. 이때까지 리뷰했던 건 피규어 게임 뭐 이래서 보드판 다운 보드판이 안 나오는데 보드판 보여도 이제 이 지역의 지역이 이제 타일을 놔서 우리가 이제 모험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독성이 좋아요. 뭘 해야 되는지 그림으로 친절하게 다 돼 있는데 어쨌든 처음 샀던 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쳐버렸네. 테마가 좋아서 보면 이렇게 카드들도 많고 지금 그때는 우와 뭐가 이렇게 복잡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구성품도 참 간단한 편이에요. 그쵸? 이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이것도 나름 게이머스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라이트한 게임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걸 하니까 머리가 진짜 쥐가 나는 느낌. 그때 참여했던 모든 친구들이 다 쥐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보드게임이어서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서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무슨 짓까지 했냐면 이게 또 컬렉터스 에디션으로 또 나왔어요. 그것도 결국 샀는데 다 그랬죠. 저번에도 그랬지만 모으려면 아예 한번 라인 탄 거는 흐름 탄 거는 다 모아야 지성이 풀리는데 이거는 하나 실수해서 추가적으로 즐길 수 있는 카드가 나왔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거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걸 왜 못 샀나. 자, 이게 컬렉터스 에디션 나오기 전에 나왔던 또 재판된 2판이라고 하죠. 로빈스 코스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샀던 이 집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 더 1판보다는 게임 설명이 더 효율적으로 눈에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오고 훨씬 게임 박스도 작아졌죠. 박스 이거 작아져서 이렇게 구성물은 똑같고 게임판도 이제 작아졌어요. 이렇게 작아졌나? 똑같네요. 그쵸? 사이즈는 게임판은 다 똑같은 걸로. 구성물도 이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이제 헥스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헥스가 좀 보면은 좀 투명해졌다고 해야 되나? 투명한 느낌이 없잖아요. 나머지 구성품은 달라진 게 뭐냐면 이거는 아마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마 따로 제 중요한 컴포 같은 게 이제 종이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이거 종이로 돼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입체로 따로 팔아요. 그래서 아마 샀던 기억이 나요. 샀는데 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카드 두 개도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콜렉터스는 얘네들이 이제 입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스 크루소에 대한 제 간단한 사용 소개와 함께 한번 불러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보드게임으로 잡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 자, 이 게임은 제 최애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브루마블이랑 비슷한 그런 땅 따먹기 게임 같은데, 브루마블과는 좀 새로 다른 약간 경매 느낌도 있고, 제가 근래에 봤던 게임 중에서 실패가 없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이들도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성향 게임보다는 확실히 여자 친구들이 이런 부동산, 재테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게임을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게임에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해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게임이 간단해요. 설명도 간단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게임이 재미가 없는 건 아니냐?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죠. 야광 흔적. 굉장히 흐름도 실세 없이 돌아가고 게임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게임이나 브루마블 같이 이런 경매나 이런 게임이 나오면 이런 느낌으로 좀 다양하게 인도 차이나 같은 게임이 없을까 찾아봤는데 없어요. 요즘 게임은 너무 시스템에 좀 새로움이나 이런 걸 변화를 추구해서 그래서 할라 해서 그런가 다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신경 쓸 게 많고, 그래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화를 얘기하자면, 인도차이나 예전에 사놓고 그때는 한글화 안 된 거였어요. 안 된 거고 원판을 구했는데, 이제 비가 엄청 왔었는데 제 작업실에 비가 많이 새서 여기에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도 젖어서 안에까지 다 배려서 게임이 다 붙어버려서 그냥 날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다시 사야 했던, 근데 이번에는 한글화를 했기 때문에 매우 기쁩니다. 이거 재판 안 되나? 이런 거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들 게임인 건데 한번 할만도 할 텐데, 그쵸? 게임판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처음에 일단 구성부터 볼까요? 게임판이 있고, 구성은 이래요. 굉장히 심플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는데 이 보드게임을 제가 해보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게임성 좋은 거는 잠시 하나도 안 보여요. 피규어 게임 아무리 보기에는 멋있어도 게임하면 재미없으면 그냥 버리게 됩니다. 50만원, 60만원이 뭐합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가격도 요즘 가격대 치고는 좀 싸다고 할 수 있는 편이고, 정말 만족도 좋은 게임입니다. 이 지역에 내가 경매 번호를 받아서 여기에 있는 땅을 먼저 사게 돼요. 브루마블이랑 비슷하죠. 요걸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내 관련된 디스크를 여기에 내가 사면은, 보통은 잠깐만 하는데 보이네요. 해봤다는 티를 내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여기에 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건물을 연결을 해야 점수를 많이 먹는데, 이렇게 다른 애들이 이렇게 블로킹을 해버려요. 블로킹을 해버리면은 요거는 이제 핫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른 애가 만약에 선점했다고 하죠. 선점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 알바끼 하는 애 있죠. 그럼 얘 갖고 있는 애랑 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당한 거래를 하게 되죠. 부르는 게 갑이라고. 너가 이거 먹고 싶으면 불러라. 그 다음에 조건을 더 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묘한 인터랙션적인 요소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우정 파괴될 수도 있는 게임이지만 이런 요소가 얼마나 간단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 내내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인 게임이긴 한데, 그래서 여성분들이 꼈다, 그 다음에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거 가져가면 제가 장담한 건데 100% 다 성공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닙니다. 남자분들은 역시 치고받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게임은 여성들 위주로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꼭 가져가요. 그러면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100대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구성은 아까 저렇게 경매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셀프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돈입니다. 네. 돈을 넣어놨고요. 네. 돈이 이제 단색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만큼 힘 안 들이고 얼마나 게임성으로 승부하는 게임이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왜 다시 안 하나 모르겠네요. 회사가 망했나? 다른 거는 다시 뭐 뒤로 한 20주년, 10주년에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오는 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타일로 됐어요. 타일로 돼서 이렇게 3은 3대로, 4는 4대로 모으면 됩니다. 지금 버건디 뭐 20주년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런 느낌 이체로 나오면 살 것 같은데, 그쵸? 회사가 힘이 없나봐요. 그래서 아쉬움을 희로하고, 최애착 게임 중에 하나의 인도 차이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잡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보드게임은 언매치드입니다. 언매치드,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온 언매치드 시리즈일 거예요. 이 게임은 뭐냐면 4명의 캐릭터들이 협력할 수도 있고 2대2로 협력해서 승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1대1로 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언매치가 뭐냐, 이게 비대칭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캐릭터 게임인데 밸런스가 다 지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 아예 대놓고 해놨죠. 공평한 전투란 없다. 그래서 이게 보면 캐릭터 패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게임판이에요. 게임판은 간단하죠.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간색 구역, 노란색 구역, 녹색 구역, 보라색 구역에서 구역을 나눠서 각자 처음 같은 색깔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되고요. 자, 보면 카드 게임이에요. 카드 도크 게임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소개한 차이나타운이 여성들이나 여학생들에게 실패가 없다면, 이 게임은 남자들한테 실패가 없습니다. 특히 막 싸우는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치고받고 하는 거. 자, 보시면 세월의 흔적이 보이시나요? 네,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 이 친구 남학생들이 엄청 쪼물닥쪼물닥 했는데 세월의 흐름이 있어도 너무 좋아요. 그만큼 뿌듯합니다. 이렇게 많이 플레이가 됐다는 건 그만큼 플레이가 많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판인데 지금 확장이 꽤 있어요. 해외에서는 훨씬 많은 확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콜라보를 많이 해서 뭐 이소룡이라든지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게 있는데, 그런 거는 판권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빈약한 보드게임 회사에서 그런 게임 그런 로얄티를 주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피해서 그런 게 적은 애들만 요즘에 좀 들어오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라는 걸로, 그래서 아소왕이 있고요, 메두사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바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앨리스가 있습니다. 앨리스 위에 그게 어디 갔나? 어딘가 있겠죠. 자, 얘가 왜 언매치냐면 카드 보면 이동력이랑 자기 부하 캐릭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근거리에 강한 애가 있고 장거리에 강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대1대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캐릭터 패치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사기캐라고 할 수 있죠. 예, 메두사가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거의 메두사는 고수가 하면은 이길 수 없다고 보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주 장거리에서 거의 본판 기준으로 했을 때 장거리에서 아주 사람을 갖고 놀면 절대 근거리 캐릭터가 이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한다는 사람이 메두사를 하면 거의 패치 실패할 정도로 메두사가 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란 캐릭터는 약간 이제 보면은 밸런스형, 그쵸? 신바트는 이제 보면 이거는 정말 고수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초심자가 하기에는 어려운 캐릭터인 게 파워를 누적을 시켜서 한방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캐릭터여서 그런 좀 어느 정도 숙련자가 하는 거. 자, 이거 이제 닥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아소왕이 아마 근거리. 그러니까 뭐 보면 판타지 게임도 그렇잖아요. 판타지 게임도 보면 저도 그렇지만 디아블로나 이런 거 하면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전사로 많이 하죠. 나중에 고수로 가면 마법사를 하는 거. 더 옛날 얘기를 하자면 D&D 오락실 게임만 해도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닥돌 할 수 있는 전사를 하고 고수들은 나중에 마법사를 했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규어들을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딴딴딴 그 다음에 카드. 자, 카드는 보면 여기 보면 숫자가 있죠. 네, 여기 숫자.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열어서 내 숫자가 크면 이긴다. 그 다음에 뭐 후에 그 능력, 만약에 승리를 했을 때 아니면 전투가 시작했을 때 전에 요런 특수 능력으로 상대를 농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게임이라 카드 하나 둘 셋에서 내서 비교하는 게임이에요.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저는 주사에 굴려서 나오는 행운바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카드 비교하는 수싸움을 하는 게 내가 수싸움에 내가 선택한다는 거를 더 좋아하고 그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게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젊은 남성분들이 바글바글 하는 곳이다. 아니면 어린 친구가 있다면 강추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 기본이었고요. 아쉽게도 기본판은 요즘에 아마 이 회사에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로 구입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외에 지금 다른 곳에서 언매치 테마에 다른 애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쳐도 있고요. 저도 아직 없어요. 그런 거는 지금 구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아마 언매치를 입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끈질긴 놈. 넌 저쪽으로. 언제까지 도망만 갈 거냐, 서심이? 글쎄 모르겠는데. 아뼈! 개다! 자! 이리 터질 새끼! 오셨습니까? 영어 끝났소. 돌아가시오.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한 놈이 이리로 들어가지 않았소이까? 아, 영어 끝났다는데 뭔 잔말이야? 아하! 이런 곳에 불법 쌈박질 클럽이. Everybody raise up! 오늘 하와이트 서바이벌 레드 로얄! 그리고 오늘의 서바이벌 킹에게는 우주 최고의 퀸카 벽참! 그거 참. 이럴 때가 아니지. 어디 있냐 이 망할 외계인 녀석. 느리야 느리야. 저 쌍놈의 자식이. 가게 서라 사시미. Hey yo! What the fuck? Oh my god! 이런 불상사가! Say oh yeah! Say dear! 비겁한 사시미 자식. 또 쫄개들이냐. 오냐, 택견의 진수를 한번 보여주마. 헷! 자장가! 야야야! 와, somewhere! 이게 왜 놀라운 솜씨야! 퀸카가 초이었다! 사람 살려! 아니, 낭자는 뉘시여. 어머, 오라버니가 오늘 승자야? 의외로 외모는 봐줄만 하네. 부유한 양반집 자손 같은데? 재산은 얼마나 돼? 퀸카가 초이었나! 오늘은 이만 패스! 오라버니 나 좀 봐봐. 우리 스타하우스 가자. 어때? 튕기지 말고 빨리 대답해봐. 아니, 왜 이러시오, 낭자. 이 소희는 되게 오라버니가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정말 째째하네. 달, 뭐 하고 있어? 이마, 달, 전화 좀 받아 이마. 야, 이놈의 자식아!
우리 탈거지 운동 열심히 하네. 여보세요? 사심이 이놈을 또 어디서 찾는다. 데이트라. 오라버니가 오늘 승자야? 의외로 외모는 봐줄만 하네. 부유한 양반. 좋아. 남자의 힘이지. 121, 122. 이상하다. 왜 이리 쌀쌀맞지? 데이트 장소 선택하신 센스가 탁월하시네요. 아주 명당이네요. 명당. 그렇죠. 명당이네요. 명당.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 보이시네요. 저번에는 분위기가 어땠는데요? 거참 착한 몸매를 가진 처자가 성격은 그 더러. 아니, 초이 씨.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의 인생을 기록한다고나 할까? 케이크 조가리가 네 인생이냐? 자, 기록을 남겼으니 이제 먹어볼까? 부족하시면 제 것도 드시죠, 남자. 이것은 살쪄요. 살찌면 안 되는데. 쪼다 재미없어. 더럽게 재미없네. 여기 왜 나온 거야? 이게 아닌데. 왜 자는 거야? 내가 생각한 분위기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거. 얘 전형 코바라 코 겁나게 티나게 세우지 맞아 않았냐? 맞아. 맞아 맞아. 뭐라고 씨부렸냐 이 쌍년들아. 얘 쫄지 마. 중독 가짜일 거야. 그렇겠지. 아하. 내 코가 어떻다고? 다시 말하면 쌍년들아! 너무 예쁘게 짱짱. 그렇지. 잘 알았으면 얻는 맛이 가세요. 시장. 먹장실 좀 갔다 올게. 정말 고약한 처자군. 얼굴이 아깝다. 이것은 네가 부딪혀 놓고 어디다 대고 성질이야? 돼지 같은 년이 어따다고 히스테리야. 그래, 나 돼지다. 어디 돼지 맛 좀 봐. 어허. 뭐야 넌? 어찌 다 큰 처녀끼리 싸움질이. 보아하니 도움이 필요한 것 같소만. 야, 잘 왔다. 잔말 말고 내 총이나 가져와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면 도와주리다. 뭐야 넌 2년 기둥서방이라도 되냐? 어떻게 하면 사시미를 만날 수 있겠어?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바로. 그런데 왜요? 날 좀 도와주시오.
으리으리하군. 두목 외계인에게 접근 중. 작전 개시. 알았다 오바. 달 작전 개시다. 내 바지! 잡아라! 내 바지를 웃지마! 잘했다 달. 바이바이! 살았다. 달 괜찮냐? 오케이 잘했다 달. 넌 우선 만약을 대비해서 캠핑카를 이쪽으로 몰고 와서 기다리거라. 기다려라 사시미. 멈춰라 사시미. 한패였군. 괜찮소 남자? 도망치잖아. 꾹. 허이짜. 고작 그거냐? 이런 쌍. RPG. 니들 너무 무리하지 마. 닥치고 차 세워 이 자식들아! 야, 탄! 위로 가, 위로! 헐째! 차 세우란 말이다! 그래? 당장 차 세워! 차 세우란 말이다! 어떡하지? 저기다. 졸라리 아프잖아. 아프니까 도망간다. 아디오스! 괜찮아? 괜찮소이다. 우리 둘이서 저놈 잡을게. 고정하시오. 둘이서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오 낭자. 그래? 그럼 우선 오늘 내 일당부터 챙겨줘.
일당은 없소만. 지금 장난까? 하하, 있어. 범인을 잡아야 돈이 나오고 돈이 나와야 일당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겠어. 뭐야? 그 초딩들도 알만한 이치를. 이 엉덩이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리 무겁소.